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응답자의 56% 정도가 이 질환 때문에 소개팅이나 데이트를 망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소화기 질환 중에 가장 흔히 겪게 되는 게 변비일 텐데요. 네. 가스 배출력과 더부룩함 때문에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요. 네,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로맨틱함까지 앗아가는 변비. 이 답답한 고민을 뻥 뚫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소화기내과 박경식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루 한 번 이상 매일 아침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 장이 살아있네 하고 주변 분들이 많이 부러워하시는데요. 네. 실제 배변 습관이나 배변 상태가 어떨 때 이 정도면 건강하다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네, 건강한 배변은 일단 그 대변의 형태나 그리고 대변의 양, 그리고 이제 얼마나 자주 보는지 그런 배변 횟수, 그리고 얼마나 내가 이제 시원하게 배변을 받는지 이런 만족감 등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대변의 형태는 황금색 모양의 바나나 모양 대변. 이게 이제 보통 가장 건강한 변으로 잘 알려져 있죠. 네. 의사들은 보통 이런 그 대변의 굵기를 그 완전히 토끼변 같은 형태의 1단계부터 그리고 완전 액상, 그러니까 이제 물 같은 7단계까지 정도로 나누는데 이 황금색 대변, 이 바나나 모양의 대변은 4단계에 해당됩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딱딱한 3단계, 그리고 조금 더 물은 한 5단계 정도까지는 정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변의 양은 한 150g에서 200g 정도면 무난하다 이렇게 여겨지고, 그리고 배변 횟수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까지 정도 이렇게 변을 보면 정상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정상적으로 배변을 봐야 될 때 이게 나가 말이 없다 하는 걸 잘 느껴지는 어떤 그런 감각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제 그 배변을 시도할 때 어려움 없이 이 대변을 밀어낼 수 있는 이게 또 가장 또 중요하겠고, 또 대변을 보고 난 뒤에 정말 시원하다, 이제 잔변감 없이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가질 수 있으면 건강한 배변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건강한 배변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변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변비 때문에 장기들이 눌려서 응급수술을 받은 환자가 미국에서는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변비가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도 많나 보네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음식을 먹기는 계속 먹는데 이게 지금 나오지 않고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네. 이제 우리가 풍선 늘어나듯이 대장이 늘어나고 뭐 결국은 뭐 터지거나 아주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이제 그 뭔가 복통이 있다거나 그리고 이제 속이 불편하다거나 해서 병원에 오게 되고, 그 전에 이제 그런 그 위급한 상황이 생기기 전에 해결이 대부분은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제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특정한 원인 질환, 뭐 이를테면 뭐 대장암 같은 경우 이제 대장암 때문에 그 변이 나오질 못해서 이렇게 그 보이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원인 질환 자체가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좀 그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영화 스파이의 웃음 포인트 중 하나가 CIA가 여주인공에게 비밀 무기를 전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여주인공이 받은 것이 변비약으로 위장한 해독약이었다 그럽니다. 네, 그만큼 중년 여성들에게 흔한 소지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조금 씁쓸한 기분도 들죠. 네. 네, 이런 씁쓸한 기분, 불편한 기분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전문가의 선택, 변비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술을 마시면 변을 잘 볼 수 있다. 어떻습니까? 네, 세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군요. 네, 우선 이제 그 음주한 다음 날 아주 그 변이 물같이 나온다든가 그리고 완전 액상 형태로 설사를 본다든가 이런 경우들을 저희들이 가끔씩 이제 들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술 내에 함유된 수분이나 탄산 같은 성분들이 대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하고, 특히나 맥주 같은 경우는 또 맥주 속에 있던 어떤 효모균들이
장내 유익한 세균인 비피드 세균을 활성화시켜서 변을 무르게 만든다. 이런 면에서는 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면도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만 이제 음주에 의해서 그리고 또 지나치게 기름진 안주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부작용이나 합병증 같은 이런 것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변비 치료 목적으로 음주를 권한다.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세모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변 시간은 5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네, 5입니다. 네. 네. 네, 우리가 배변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충분한 배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신문을 본다든가 스마트폰을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변기에 오래 앉아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변이 잘 나오질 않아서 이렇게 배출이 안 돼서 이제 그 힘들게 이렇게 변을 본다고 오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겠는데요. 어느 쪽이든 이제 변기에 오래 앉아 있게 되는 그런 그 습관 자체는 항문에 지나친 그런 긴장감을 주고 자극을 해서 변비, 치액이라든가 그리고 치열 같은 이런 그 항문 질환을 잘 일으킬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변기에 오래 앉아 있는 이런 습관은 좋지 않은 그런 습관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 변이 잘 안 나와서 이제 이렇게 오래 앉아 있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 2분 정도 이렇게 있어 보고 변이 나오지 않으면 좀 활동을 더 하다가 다시 또 이제 변이가 느껴지면 이제 그 배변을 시도해 보는 이런 습관들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배변 욕구가 이렇게 있을 때 변이가 느껴질 때는 빨리 이제 화장실 가서 이렇게 그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 마려운데도 너무 오래 참고 이렇게 이제 그 있는 것은 굉장히 좀 그 좋지 않은 그런 그 습관이 되겠습니다. 네. 변비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만 많이 마셔도 만성 변비를 치료할 수가 있다.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X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조금 이따가 이제 제가 그 이 배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상적인 대변이 이제 우리 그 대장 내에서 형성되기 위해서는 수분도 중요하지만 이 수분을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그런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내용물은 없이 이제 수분 섭취만 계속하면 이런 그 과잉된 수분은 결국 이 콩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고 이 변비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오해와 진실들 해결해 봤는데요. 네. 누구나 한 번 이상은 겪는 질환이다 보니까 변비로 인한 고통을 잘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변비를 일시적인 증상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질환으로 봐야 할까요? 네, 그 변비를 우리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국어사전에는 변비를 대변이 대장 속에 오래 맺혀 있고 잘 누워지지 않는 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변이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는 약 한 2리터 정도의 수분을 하루 동안 섭취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흡수가 되고 이 가운데 약 한 200g 미만의 고형변이 이제 그 대변으로 배출이 되게 되죠. 정상적인 배변을 위해서는 대장이 이렇게 그 우리가 치약을 들고 이제 그것을 짜서 이렇게 내보내듯이 위쪽부터 해서 이 수축을 정상적으로 하고 또 아래쪽은 이완이 되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 내려온 대변이 우리 항문 바로 위쪽에 직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고이게 되면 이 직장이 압박을 받게 되고 화장실 가고 싶다 하는 변이를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이 또한 정상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변이가 느껴져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아서 이렇게 힘을 충분히 이게 복압을 생성을 해서 이렇게 밀어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될 뿐더러 항문이 열려야지 이게 이제 변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뚜껑 닫고 이렇게 치약 짜듯이 항문이 잘 안 열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힘을 줘도 이게 변이 잘 나오게 되질 않죠. 이 과정 중에서 정상적인 대변 이동이 안 된다든가 혹은 직장에 어떤 내장 신경 손상에 의해서 대변이 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이런 경우는 결국은 변이 마렵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 3일, 5일, 일주일이 지나도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전은 이 항문이 열리질 않는 경우 계속 느낌도 정상이고 하니까 이제 화장실은 계속 가게 되는데 하루에 수차례 화장실은 가게 되는데 아무리 용을 써도 나오질 않는 거죠. 항문이 열리질 않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변비를 설명할 때는 과연 이게 안 마려운 건지 그리고 안 나오는 건지 구별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그 추후의 치료를 위해서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 항문이 잘 안 열리느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시기 쉬운데요. 우리가 이 배변을 위해서 이렇게 쭉 그 항문 직장의 구조를 보면 직장이 있고 항문이 이렇게 90도로 거의 이렇게 꺾어져 있게 되는데 이 90도로 꺾어진 그 이후에는 치골 직장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이것을 평소에는 이렇게 당기고 있어서 네. 이 90도 정도의 각도를 이루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배변을 할 때는 이 치골 직장근이 이렇게 쭉 늘어나면서 이 90도 정도로 꺾어졌던 이 직장과 항문의 각도가 느슨해지면서 변이 배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에 힘을 확 줘서 그 배변을 할 때는 이 과정이 순조롭게 일어나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치골 직장근이 오히려 더 경련성으로 수축을 하면서 이 각도가 열리질 않아서 배변이 안 되는, 나오지 않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저희들이 이 변비를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그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의학적으로는 통상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주 3회 미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주에 3번 정도까지 보면 괜찮다고 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정도는 우리가 변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또한 배변 시에 이렇게 과도하게 힘을 줘야 되는 경우라든가 그리고 변이 굉장히 딱딱하다든가 그리고 보고 났는데도 뭔가 남아있는 불완전한 이런 그 배변감 그리고 마치 우리가 변 볼 때 항문이 막혀서 도저히 이게 변이 빠져나갈 수 없을 듯한 이런 느낌 그리고 그 아랫배를 이렇게 지그시 눌러줘야 된다든가 혹은 심지어는 도저히 안 나와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대변을 긁어내줘야 되는 이런 수조작이 필요한 이런 그 6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저희들이 의학적으로 변비라고 정의를 하고 이 가운데 이 주 3회 미만의 그 배변이라든가 딱딱한 변 같은 경우는 이동이 잘 안 되는 이런 점을 좀 어느 정도 시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과도한 힘주기라든가 불완전 배변감, 항문막 힘 증상 그리고 수조작 이런 그 현상들은 이 항문이 잘 열리지 않아서 또한 복압이 잘 생성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배변 장애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 세계 인구의 5에서 20%가 변비를 겪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겪는다 그래요. 네. 여대생 10명 중 7명은 변비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변비가 얼마나 흔한 증상인지 또 어떤 분들에게 취약한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 변비는 굉장히 좀 다양한 범위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 미만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네. 심한 국가들은 약 한 30에서 40% 즉 3명 중에 1명 정도가 이렇게 그 변비가 있다 이렇게 알려진 국가들도 있고요. 아마 이는 이제 식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그 식생활 문화 이런 데서 차이가 있어서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한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는데요. 여성이 보통 적게는 한 1.1배 그리고 많게는 한 10배 정도 더 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여성 같은 경우는 어떤 여성 호르몬이나 출산력에 의한 어떤 그런 그 항문 직장 기능의 손상 이런 것들이 좀 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병원을 자주 방문하고 약제도 더 자주 복용한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변비가 노인에게서도 더 흔하게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었는데요. 이게 또 심각하게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아무래도 노화가 진행될수록 이제 이게 변을 보고 싶다 이런 그 변이를 느끼는 내장 신경의 기능이 조금씩은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변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 보내주는 평활근 이게 대장 운동 기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한 상황에서 수분은 계속 이제 흡수가 되니까 변이 점점 더 딱딱해지고 심하면은 이 딱딱해진 변이 그 항문 바로 위쪽에 직장을 꽉 막고 그래서 장폐색을 일으킬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그로 인해서 천공까지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노인에서는 아무래도 이 변비가 흔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합병증도 훨씬 더 이 변비에 의한 합병증도 더 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좀 이상이 있다 이런 조기에 이제 그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상생활이나 식생활 외에도 또 다른 요인 때문에 배변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특히 대장암의 증상일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변비가 증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대장 통로 폐쇄, 즉 이 변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어떤 암덩어리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막아버리면 변비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장 운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장 운동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질환이나 약제들 그리고 대변의 양이 충분해야 이게 뭐 나올 게 있는데 양이 충분하지 못한 그런 상태나 상황들 요즘 얼마나 그 많은 여성들이 이 체중 감량을 위해서 조금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부족한 수분 섭취가 하나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불규칙적인 배변 습관이나 아주 심한 스트레스도 이런 그 정상적인 배변 과정에 그 방해를 주어서 이렇게 변비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보시겠습니다. 52세 남자 환자가 이제 변비 때문에 이렇게 병원에 오셨는데요. 이렇게 대장 내시경을 보면 암덩어리가 거의 그 대장 이 통로를 꽉 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대변이 꽉 찬 어떤 그런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그 대장암을 시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이 하나의 사인들이라고 할까요? 어떤 징후들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 변비 가운데서 우리가 경고 증상이라고 이렇게 그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혈변, 즉 이 변에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 그리고 빈혈이 이유 없이 이렇게 이제 지속이 된다든가, 그리고 요즘은 2년 만에 한 번씩 국가에서 이제 암 검진을 통해서 대변 검사를 해주는데 대변 잔혈 검사 양성, 즉 대변에 혈이 좀 있다든지, 그리고 체중이 빠진다든지, 그리고 이제 장 폐쇄 증상 같은 경우는 배가 아주 지나치게 부르다든가 또는 그 복통이 심하다든가 이런 증상 나타날 수가 있겠고, 변 굵기가 잘 나오다 갑자기 최근 들어서 가늘어졌다든가, 그리고 변비 역시 계속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래 발생한 변비,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반드시 대장암을 없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밖에 이 당뇨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는 대장의 연동 운동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이 변비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요즘 노인에서 흔한 어떤 파킨슨병이나 그리고 이제 척추 손상 같은 경우도 대장의 운동을 관장하는 어떤 그런 그 신경의 손상에 의해서 변비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 이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대장암 같이 이렇게 그 장의 그 대변이 움직이는 통로를 막는 이런 질환들에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 이제 약제들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항경련제나 그리고 우울증 약, 항정신병 약 쪽에 이런 약물들이 이 변비의 어떤 대장의 운동 기능에 영향을 줘서 변비를 유발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파킨슨병은 병 자체도 이렇게 변비를 유발할 수 있지만 파킨슨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 역시 또 변비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어떤 그 우리가 암에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요즘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분들에서도 이 변비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사제를 남용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역시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고혈압도 요즘 워낙 그 이제 흔해서 어떤 그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가운데 칼슘 통로 차단제나 그리고 이제 이뇨제 같은 경우에 이 변비를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 그 제산제나 그리고 무기물 함유약품, 철분제 등의 수 가지의 그런 그 약물들이 수십 가지 약물들이 변비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 또한 원인이 될 수는 있는데요. 네. 이 스트레스 때문에 식사량 감소가 이제 동반이 되면 결국은 밀어낼 내용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비형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해서 변비와 함께 이 복통이 주증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변비가 발생할 수가 있고, 여행을 가면 아무래도 환경 변화나 그리고 이제 식사량 감소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대장 운동성이 좀 영향을 받아서 변비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변비 발생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변을 참으면, 이게 습관이 중요한데 변을 참으면 아무래도 수분이 다 흡수가 되고 변이 점점 딱딱해지면서 이제 그 변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어려서의 그 어떤 그 잘못된 배변 습관이나 그리고 배변 시에 이제 그 통증이 있는 경우 애들이 자꾸 변 보기를 좀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 또 변이 딱딱해지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 변을 너무 이게 그 이제 그 기저귀를 가는 어떤 여기에 이제 그 중점을 둬서 너무나 강요를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어떤 그런 그 습관의 그런 그 문제로 인해서 이 변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변비의 원인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생활 습관의 문제도 있겠지만 선천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장의 길이가 긴 사람이 변비가 잘 생긴다는 이런 말도 있는데요. 맞는 말인가요? 예, 일견 생각해 보면 이제 장의 길이가 길면 아무래도 대장 안에 이제 변이 머무르게 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수분이 이제 흡수가 되니까 그 변비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과거에 그런 설도 실제 있었지만 그 이후에 어떤 많은 연구들에서는 실제 뭐 키가 2m인 사람이나 140cm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나 즉 장의 길이가 상당히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런 변비 발생 빈도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변비에 대한 질환을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변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또 다른 변비의 원인이 되는 게 있는지 이게 자세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교수님, 변비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보통 저희들이 이제 변비 환자가 오면 하는 검사들은 혈액 검사나 그리고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 그리고 영상 검사까지는 비교적 좀 흔하게 하는 검사에 들어가고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당뇨 같은 이런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을 이제 우리가 그 분별해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어떤 암덩어리 같은 이런 그 대장암을 이제 진단할 수가 있겠고, 뭐 영상 검사 역시 요즘은 흔히 사용하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대장암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이런 그 노랗게 표시해 놓은 대장 통과 시간 측정이나 그리고 직장 항문 내압 검사 그리고 이제 풍선 배출 검사나 이런 배변 조영술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그 변비센터에서는 좀 특화된 변비센터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검사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이제 변비 환자가 이렇게 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장암이나 어떤 당뇨 갑상선 질환 같은 이런 우리가 충분히 이 원인 질환을 교정함으로 해서 이제 고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일단은 이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체중이 빠진다든가 혈변이 있다든가 최근에 그 대변 굵기가 많이 가늘어졌다든가 이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고 증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과거에 대장 암 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50세 이상의 성인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그 대장 용종이나 대장암의 어떤 그런 그 선별 검사를 위해서 국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검사와 혈액 검사 일단은 하게 되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암의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젊은 그런 경우에서는 저희들이 주로는 생활 습관 변화, 식이섬유 보충,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아주 그 자극성이 아닌 그런 약물들을 사용해서 변비를 이제 이렇게 치료를 우선적으로 해보게 되고 이런 시도에 이렇게 반응이 있어서 변비가 호전이 되는 경우는 뭐 일단 그대로 이제 저희들이 그 고쳐진 생활 습관대로 살고 그리고 그런 그 식이 습관도 이렇게 유지를 하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비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장 통과 시간 측정이나 그리고 직장 항문 내압 검사, 풍선 배출 검사, 배변 조영술 같은 이런 특화된 검사들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